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정보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치즈 얘기를 하다 말았죠. 꺼내다 말았어요. 그렇죠. 꺼내다 말았어요. 치즈를 어떻게 만든다. 네. 원유를 뭘로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조금 하고 결국 그래서 치즈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러니까 자연 치즈가 있고 가공 치즈가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가공 치즈라는 친숙하게 얘기.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가공 치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꼭 자연 치즈를 먹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발효식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치즈를 그건 찾는다면 자연 치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자연 치즈를 드셔야 된다. 몰랐다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 투명한 비닐봉투를 많이 뜯을수록 자연 치즈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어느 예. 정도는. 근데 치즈를 고를 때 맛도 중요하지만 네. 이 질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딱딱한 그런 돌덩어리 같은 그런 못 치즈도 먹게 있고,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부드럽고 정말 감촉이 그렇죠. 좋은 그런 것도 있고. 정용실 예. 아나운서님은 그래서 식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치즈 러버이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맛이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드러운 치즈를 예.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쉬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노란 색깔 비닐에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있는 아메리칸 슬라이스 이름을 대부분 뭐라고 부르세요? 체다 치즈라고 맞아, 체다 부르죠. 치즈. 네. 근데 이게 체다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아메리칸 슬라이스 치즈 가공 치즈가 된 게 체다가 딱딱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질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순한 맛으로 먹고 싶으니 그거를 재가공을 해서 체다 가공 치즈로 나온 게 아메리칸 슬라이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한 거라고 하면 오래 숙성했기 때문에 수분이 좀 없는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되고. 딱딱하고. 대부분 예. 딱딱한 치즈들을 이제 하드 치즈, 경성 치즈 이렇게 부르는데 갈아서 쓰잖아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이거는 그 팔마 지역에서 나오는 오래 숙성한 소금물에 담갔다 되게 뺀 치즈. 길어서 이름도 못 외우겠네. 그쵸. 따라도 못 하겠네. 레지아노는 사실 이제 레지아노 이런 거는 등급인데 오래 더한 거 파마산 치즈. 그건 들어봤죠. 네. 이게 팔마 지방에서 나온 치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말로 파르마를 파마. 산 어느 파마산 지역 치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이게 파르미지아노 치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마 지역에서 나온 치즈들도 36개월 숙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즈 광고를 볼 때 이렇게 둥그런 게 그렇죠. 맨날 그렇게 나오죠. 천장까지 쫙 쌓여 있는 거 네. 이게 대부분 팔마 지역의 치즈 창고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잘라서 판매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자르게 되면 가운데는 그나마 조금 포실포실하고 겉으로 갈수록 완전 딱딱해서 돌덩어리인 가능성이 크고 경성 치즈가 그래서 이제 하드 치즈라고 하는 거 수분이 많이 없는 거 오래 숙성한 거 오래 보관할 수 있죠. 대신에.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팔마산 치즈가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다 치즈도 하드 치즈 거기에 중에 들어가고. 하나고 만체고 치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체고. 이거 이제 요즘에 브라질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뭔가 양젓 냄새 풀풀 나는 딱딱한 치즈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만체고. 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좀 딱딱한 그리에르 치즈. 이거는 그 팬에다가 녹여갖고 구워 먹는 치즈의 원조. 그거 요즘에 가끔들 드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이제 그리에르 치즈 이런 것들이 다 하드 치즈의 일종이고 소프트 치즈라고 하면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며칠 보관을 못해요. 며칠 보관도 못하지만 물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맞아요. 것들 그런 모짜렐라 치즈 종류. 생 모짜렐라 혹은 브라타 리코타 이런 거의 요구르트처럼 흐물흐물한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생치즈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치즈라고 보시면 되죠. 예, 와 정말 종류가 많은데 뭐 이런 이제 부드러운 치즈는 어떻게 드시는지 많이 뭐 샐러드라든지 이런데 이제 활용을 많이 그쵸. 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딱딱한 건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가르셔야 돼요. 예, 근데 갈아서 어디다 갈아서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양식은 치즈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딱히 조미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발효식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주는 게 치즈잖아요. 예. 그 치즈를 소스를 끓일 때도 넣고. 끓일 때도. 네, 그치. 딱딱한 치즈들인데 끓일 때 넣으면 녹으니까요. 혹은 갈아서 토핑을 하기도 하고 예. 치즈를 다른 재료들이랑 섞어갖고 양념을 쓰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치즈일 때 감칠맛이 많이 나고 그렇겠죠. 발효가 잘 된 치즈였을 때 달고 맛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치즈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양식당들도 조미료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요새는 많아요. 이게 조미료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재료비를 확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그렇겠네요. 좋은 꿀템이잖아요. 치즈가 비싼데. 치즈가 완전 비싼데 네. 그걸 이제 조미료 반 조미료 스푼 대신 쓸 수 정도를 없으니. 하면은 감칠맛이 증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소스에 치즈 대신에 조미료를 쓰는 식당들도 있는데 이렇게 갈아서 쓰거나 아니면 안에 녹여서 쓰기 때문에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맛 자체를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치즈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저기 그러니까 장이랑 많이 똑같아요. 활용된다는 거군요. 많이 활용이 되죠. 네. 네. 드레싱서부터 소스 모든 곳에 다 그렇군요. 토핑까지. 네. 근데 적당히 딱딱한 건데 씹을 수 있는 정도의 딱딱함을 가진 치즈들이 가끔 뭐 와인 많죠. 집에서 드시면서 썰어서 이렇게 드신다고들 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되게 질감에 많이 집착하시는 테이스트를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 정용실 아나운서님.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반경성 치즈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약간 겉에는 살짝 딱딱한 듯 보이지만 안에가 굉장히 크리미하고 무른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브리 치즈, 까망베르 치즈 이런 거. 그런 게 겉에 정말 와인 뭐 집에서 한잔할 때 그렇죠. 가족들끼리 많이 썰어 놓는 거죠. 이렇게 썰 예. 수 있는 것들은 치즈보드에 올라가기 되게 좋은 맞아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경성 치즈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브리 치즈 브리하고 같은 까망베르 경우 뭐 이렇게. 예. 이게 전 세계 치즈 판매량의 1위를 항상 기록해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치즈고 이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낙농업자가 이 브리치즈를 따라서 만들다가 실패한 게 크림치즈예요. 그 얘기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크림치즈가 지금 근데 수요가 많아지면서 맛도 있고 빵에도 발라먹고 뭐 다르게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새로운 카테고리가 돼서 이제는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이 크림치즈를 생산을 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맛있죠. 예. 되게 활용도가 좋죠. 이게 이제 부드러운 치즈인 거예요. 소프트 치즈. 예. 그래서 수분이 많고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치즈 종류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즈랑 좀 곁들이면은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특히 뭐 와인 안주로 집에서 그쵸. 뭐 비싸니까 나가 먹기는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치즈 몇 가지라도 좀 놓고 먹어보려면 치즈를 밖에 나가서 먹으면 비싼 이유가 치즈 값 자체가 비싸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전문가가 어떻게 써는지가 맛에 되게 큰 자유를 해요. 써는 게 중요합니까? 치즈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써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인기 많은 치즈샵들 가면 되게 알록달록한 치즈들을 굉장히 얇게 잘 썰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얇게 썰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입에 녹으면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곤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치즈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싸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공 치즈 예쁜 것들, 뭐 좋은 이런 것들 다 넣어갖고 이렇게 섞어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집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더 싸냐 가격이. 솔직히 그것도 아니거든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통으로 가지고 와서 썰어야 돼서 종류가 그만큼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많이는 못 넣죠. 그 대신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치즈를 먹는다 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먹을 수가 있고. 이게 치즈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인이랑 먹냐, 뭐 스테이크랑 먹냐, 그리고 항상 뭐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뭐 화이트 와인에는 어떤 치즈, 뭐 레드 와인에는 뭐 이런 치즈, 뭐 이렇게가 있어요? 있지만 또 복잡하게? 네, 원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뭐 고기 스테이크엔 레드 와인, 뭐 생선엔 화이트 와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치즈계에도 그 파마산 치즈, 팔마에서 나오는 그 치즈는 해산물이랑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약간 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개성 있는 식단이 많이 유행을 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국적 요리들이 많이 탄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약간 뭔가
기우처럼 여겨집니다. 뭐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약간 그렇죠. 한번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잘 쓰면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게 뭐 팔마 지방이 내륙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산물에 뭐 되게 귀하기도 했고 쓰게 되지 않았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새우랑 사실 파마산 치즈랑은 너무 잘 어울리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랑 그러네요. 딱히 어울린다, 뭐 무슨 과일이랑 어울린다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이제 감히 추천드리는 거는 김치찌개에다가 그 흔히 많이 먹는 그 피자 치즈라고 하는 모짜렐라 네, 치즈 같은 거 모짜렐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살짝 덮어서 먹으면은 애기들이 좋아합니다. 이야, 상상 못 해봤네. 김치찌개에다가 그 김치를 피자 이렇게 얇게 치즈를. 세로로 쭉쭉 찢어갖고 네. 그거를 이제 그 피자 치즈 살짝 녹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휘 감아갖고 쭉 늘려서 이렇게 먹으면 어머나. 우리 아들들도 참 되게 잘 먹던. 지금 금성무님께서는 노란 치즈, 저 아까 얘기하신 네네, 가공 아메리칸 치즈, 슬라이스. 따끈한 흰쌀밥에 간장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죠. 배고플 시간에 마가린보다 더 맛있다고. 맞아요. 이게 약간 그런 야.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야 그것도 되게 좋고. 미무수아님은 누룽지에 치즈를 발라서 한번 구우면 굽고 설탕을 발라 간식으로 먹으면 짱이라고. 아, 이게 누룽지 튀김 우리 어렸을 때 그거에 거기다 업그레이드 치즈를 버전이네요. 바르는군요. 네, 아주 좋네요. 치즈하고 잼도 되게 궁합이 잘 맞고요. 저는 치즈랑 김치도 되게 좋아하고 뭐 치즈하고 칼국수도 맛있습니다. 어머, 치즈하고 칼국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조개가 잔뜩 들어간 칼국수에다가 진짜요? 네, 치즈를 이렇게 넣어서 사르르 먹으면. 갈아가지고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요리 연구가는 정말 안 먹어보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거를 만들어 드시면서 요리를 연구하시는군요. 근데 치즈 중에 그 냄새가 제일 안 좋은 게 블루 치즈 아닌가요? 일명 이거는 발냄새 치즈라고도 하죠. 그 곰팡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곰팡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페니실린 곰팡이랑 비슷한 계열의 곰팡이에요. 근데 먹어도 원래 돼요? 먹어도 되죠. 그럼요. 네. 이거는 되게 인류를 살린 그런 획기적인 치즈 중에 하나인데 네. 원래 처음에 발견이 됐을 당시에는 이제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못 균이 먹죠, 균이 있으면.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네. 알프스에서 어떻게 했다가 우연히 그게 됐대요. 그랬으나 지금은 아예 그 페니실린 균을 그 푸른 곰팡이 균을 주사를 해서 만들어요. 주입을. 직접 넣어서? 네. 그래서 아예 좋은 균을 그냥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유 단계에서 배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치즈의 효능은 논문으로 입증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좋죠.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우리가 사실 그 페니실린이 사용되는 게 무슨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되게 좋다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 치즈도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어서 블루 치즈의 값이 완전 폭등을 하고 지역별로 이태리 같은 경우에 고르곤졸라 치즈가 대표적인 블루 그것도 치즈고 이거랑 좀 비슷하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블루 치즈의 일종인 네.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스틸턴이라 그래가지고 치즈가 거의 그냥 곰팡이처럼 부서지는 아니 근데 초록색이 사실 있어요. 치즈 잘못 보관했을 때 그렇게 되죠. 간혹 그런 네. 비슷한 색깔의 곰팡이 피잖아요. 자, 집에서 핀 곰팡이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우리 집에 들러붙어 있었던 어떤 다른 곰팡이지 그거는 좋은 블루치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이게 균이 다른 거예요? 다른 균이에요. 이거는 배양을 한 균이기 때문에 그것만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을 정도로 유명하게 그냥 벽이 높아요. 어떤 부분에? 되게 안전한 것만 수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온 치즈들은 실제로 안전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 벽을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즈를 이제 많이 접하기 시작하는데 현지에서 먹는 거랑 너무 동떨어진 것들만 수입이 들어오고.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치즈의 문과 그리고 국내산 치즈도 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오늘은 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금 그냥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안 네. 될까요? 국내산 치즈는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국내산 원유로 만드는 치즈들. 지금 그럼 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오늘은 다 못할 것 되겠네, 같고 또. 오늘은 수입하는 그러니까 치즈의 종류와 지금 드시는 네. 방법들 말씀을 드렸고 빠진 것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국내 제품이냐 해외 제품이냐 이걸 가지고는 조금